폴 콘이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유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소수자였던 폴 콜린스 역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지금 자유와 자유기업이라는 개념의 신봉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됐죠.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극복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 과제죠. 그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 아메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도록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이며 우리의 필생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메이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성공의 증거입니다. 앞서 얘기한 두 명의 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과연 공정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구는 항상 부자이고 누구는 항상 가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분투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격차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방식으로 또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메이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정, 그들의 삶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 액션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 애티튜드이고, 세 번째는 분위기, 애트모스피어입니다. 자, 그럼 먼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정해지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후원하고 소비자를 확보하고 또 제품을 전달하고 스폰서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여러분께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에게도 행동을 강제할 수도 또 제 방식대로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사업의 방식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팅이 끝나게 되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말은 쉽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의 방식이 제 방식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식이고 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여러분만의 방식으로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제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헬렌과 저는 아이 넷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전 아직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쯤부터는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아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는 우리가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어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보다는 조금 더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팅에 데려오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 아메이는 최고이며 우리 그룹은 뛰어나다라는 태도를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그룹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고취시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을 깎아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옳고 정당한 일을 통해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가 확신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일깨우고 성공에 대한 역량을 본인 스스로 충분히 갖고 있다는 확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더, 아메이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아메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또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미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아들 딕에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좋게 생각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딕은 착한 아이였지만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10대에 들어서면서는 제가 일관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딕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본인 생각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여러분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부는 중간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과 같이 우러러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긍정의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태도의 결과라면 말입니다. 이 행동은 태도의 결과가 맞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아메이 사업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메이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메이는 꽤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하나의 요소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행동이나 태도와 달리 분위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파트너들에게 계속해서 태도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한다면 그 분위기는 여러분의 집,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운으로 전달될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행동을 취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아메이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위기, 기운이야말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세상, 사람들이 탈퇴하고 떠나고 또 원하면 다시 가입하고 미팅에 참석하거나 또는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분위기는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분위기, 기운입니다. 자, 그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므로 저는 우리 개인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랐는지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또 환경이 어떠했든 그것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또 일부는 끔찍하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저는 이 분위기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면 나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어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는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분위기,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는 특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할아버지 댁의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제가 가난했다는 것은 제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의 공기는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좋은 때가 오고 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성공할 거야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성공할 거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지금 아메이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고 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너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들이마시는 상쾌한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아메이에서 와, 상쾌한 공기다 라고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멋진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접촉으로 20-30년 묵은 나쁜 공기를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를 피던 폐를 깨끗이 씻어내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야?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것은 그들은 아직 충분히 상쾌한 공기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직 폐활량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주입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수년간 그들을 사랑하고 또 독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긍정적으로요. 학교에서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었죠.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제력이 생기고 그리고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제 졸업 앨범에 써주신 말이 제게 상쾌한 공기가 됐습니다. 저는 착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라틴어 초급 수업을 들었는데 라틴어 중급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낙제를 면했습니다. 제 점수는 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라틴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통과시켜 줄게.
절대로 들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발전을 하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저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선생님이 제 졸업 앨범에 간단한 한마디를 적어주셨습니다. 리더십에 재능이 있음. 그건 정말 대단한 글이었습니다. 별로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한 선생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와 같은 말을 써준 거죠. 와,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학생이었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학교가 어떤지 아시듯이 우리는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딘가에서 직업을 구할 학생들이 있었고 공부도 잘하고 경제력도 있어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었죠. 저는 어찌 보면 운명이 정해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의 리더십에 재능이 있음이라는 짧은 글이 제 삶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40년이 흐른 후 동창회에서 그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우드 박사님, 40년 전에 박사님께서 제 졸업 앨범에 써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썼는지 묻지 말게. 나는 40년 전 자네 졸업 앨범에 쓴 말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의 글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더십에 재능이 있음.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당신이 쓰신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앨범에 같은 말을 써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1000명의 졸업 앨범에 그 말을 써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리더십에 재능이 있음이라고 써주신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할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앨범에 이렇게 쓰고 있으실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이런 말들이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그런 말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메이를 떠난 한참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이 해주신 말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공기를 내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삶을 지지하는 공기를 말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상쾌한 공기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 속의 그 선생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 몇 명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여러분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영향을 준 사람들의 수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많고 그들이 훌륭한 것을 이루게 될 가능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